안녕하세요. 건축 시공개설을 강의하는 아키안입니다. 이제 132회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 그 생이신 여러 소사님들께서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132회 시험 대비 최종 점검 문제, 소술편에 이어서 영어 문제 편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계신 각 소장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험 시기 또 건설 분위기를 고려한 문제들을 좀 미리 좀 살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축약을 해서 엑기스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만 2, 3일 남은 직전이라도 살펴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움이 나중에 된다면 댓글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좀 보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시간과 분량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100분의 시간의 문제를 영어 문제와 서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느 분량을 풀어내느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3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합격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떨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시간 내에 답을 못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100분 또는 5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셔서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2회 시험 대비 최종 점검 문제, 영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최종 점검 문제로서 문제를 낸다면 30문제, 40문제 이상도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내용들을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아그리스, 골재 자원 정보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인천 검단의 그런 사고 때문에 전담 배급 문제 외에도 사실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너무 안 나왔거든요. 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각 세 번을 세 군데서 재봤는데 다 안 나와서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아직도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출제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각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관리 시스템을 답은 일부라도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제시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13번에 있는 순환골재 분주관리 시스템하고 사실 맥이 좀 닿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1번과 13번을 답을 보시면 하나로 묶어서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라 해서 지금 지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굉장히 좀 크게 지진이 났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부분에서 내진, 재진, 면진 이런 어떤 전통적인 문제보다도 좀 상세한 그 부분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인증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뒤에 일반적인 답안을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량판 구조의 슬라브 전단 배근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지난 회에 이렇게 슬라브의 전단 배근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단 배근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이슈가 꺼지진 않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단 배근이라고 말을 쓰진 않겠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고 철근에 대한 배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균열 관리 대장. 이게 이제 이제 겨울철 문제라서 이제 콘크리트 표면 결함 16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좀 비를 같이 해서 저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분지 관리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저탄소 콘크리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 7번에 있는 탄소 중립제도하고 또 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페이지에 두 문제를 나란히 올려놨으니까, 그걸 화면 캡처해가지고 각각의 답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탄소 중립제도는 지난번 시험 나왔지만, 요걸 살펴보셔야 될 게, 법령책 내용에 있는 일부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일반적인 탄소 중립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어떤 그 흐름들을 좀 표현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 올해에는 한번 나올 것 같다.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섬유, 폴리머 보강근. 이거는 이제 토목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나 아니면 그 전시회 가봤더니 이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토목에서는 이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래 문제 중에 이제 좀 앞선 문제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균열 제어 방법은 이거는 계절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균열, 그다음에 적산 온도, 그다음에 온도 균열 지수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범위를 좀 추격을 해서 소수 문제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한 범위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체 공사에 대한 절차, 요것도 사실 제가 이제 해체 공사 관련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이긴 한데 해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좀 살펴볼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열 관료 열 전돌 문제는 겨울철 문제로서 대표적이죠. 근데 실제 답을 쓰라 하면 답을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단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리의 단열 성능, 그 다음에 이제 결로에 대한 결로 방지, 이런 부분들 문제들을 좀 통합적으로 좀 보시는 게 계절 문제로서는 좀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의 위헌성 평가는 안전 관련된 부분이고, 품질 기준 강도, 균열 관리 대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표면 결함,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또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같이 좀 보시고, 특히 이제 순환골재 품질 기준은 아까 말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뒤에 가서 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올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콘이 중요하다 이게 떠나서 지금은 이제 좀 미래를 이제 내다보시는 건설업계 쪽에는 프리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아직 프리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답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워 크레인은 이 문제는 지금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 나오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보다는 이제 사이클에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그리고 이제 표면 결함 말씀드렸고, 17번에 있는 예열 온도는 이것도 역시 철골에서 동절기 문제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나중에 답을 보실 때 요 문제는 요거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은 지금 왼편에 보시면 이제 골재 재치원부터 레미콘 공정, 현장 관리된 이 세 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녹색으로 재치원, 공장, 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내용들은 이 답안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보시면 아그리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답안들을 좀 잘 섞어서 표현하시면 좀 득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골재 품질 기준이라고 지금 박스 쳐놓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으면 고득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를 좀 잘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신축도 있지만 증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좀 관심사가 많고요. 특히 학교 건축물은 이걸 또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 실시하고 신청하고 심사하고 나서 인증서 받는 이런 과정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과 인증 등급, 인증 대상, 절차, 소요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 놓으시고, 인증 등급에서는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 있다. 이런 내용 정도는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인증 대상들은 지금 학교, 병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보시되 꼭 이게 안 나오더라도 지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좀 공부를 그쪽으로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콘크리트 탄소 중립제도는 같이 묶어놨어요. 이게 보면 우선 탄소 중립제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석연료 등 이제 이런 부분에 등의 이제 연소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탄소 발생량을 이제 줄이고 또 발생된 것을 이제 저장하거나 재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그 탄소를 이제 하는 건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넷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오는 것을 억제하고 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줄이거나 이제 재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요 개념인데,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붉은색 타원형된 부분들 그림들이 현재와 탄소 중립돼 있잖아요. 이런 그림 개념들은 어디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독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 계시지만 시험장 가서 이게 감이 이게 대책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몇 번 보고 다른 분들 하신 거라도 보고 하시면 도움되죠. 아, 이렇게라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하셨다가 이제 하시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제도는 지난 회에 나왔지만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분명히 탄소 중립제도 문제가 다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 이런 그다음에 제도들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판서로 굉장히 많이 써드려요. 2050 이제 탄소 중립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전 정권과 지금 현 정권에서 바뀌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지금 현재 탄소 중립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인터넷 조사하셔서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 해놓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셔서 이렇게 답안을 나오면 좀 득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탄소 콘크리트는 이게 콘크리트 자체가 탄소가 발생 많이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콘크리트 자체에 대한 탄소 발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생색계 CaO에다가 철광석이나 그다음에 이제 점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고온과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나중에 석고를 넣는 과정에서 굉장히 CO2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게 그 굴뚝이 완전히 CO2 굴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탄소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를 적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을 좀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시멘트를 적게 쓰려니까 대신 뭐 써야겠죠? 그럼 고풀시, 혼화제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개념을 갖고 답을 좀 읽어보시고 또 개념 잡으시면 또 도움 될 것 같고, 그래서 탄소 중립제도 나오더라도 저탄소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균열 제어 방법, 열관료, 열전도, 이것도 같은 어떤 맥락인데, 온도 균열 제어 방법은 말 그대로 계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균열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충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산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절 문제라서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냥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소수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수 문제가 요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난 130회를 문제, 합격률이 좀 이렇게 적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도 뭘 느꼈냐면, 확실히 뭘 느꼈냐면, 문제가 좀 이제는 소수 문제와 용어 문제가 이제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소수 문제로
그 나와야 될 것들 보통 영어 문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걸로 추격해서 핵심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문제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 문제 나올 때 가로 1, 2번이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체적으로 물어요. 문제 그 각각 하나는 또 쉬운 건데 그게 다 채점이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표현 방식이 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번 회에 한 문제 보시면 굉장히 지난번 131회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참조될 거고, 그래서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교열 문제이기 때문에 교열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결로 이런 문제들은 그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체공사 순서인데요. 해체공사는 이제 그 사전조사부터 해서 할 때 이제 기초자료 수집, 그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에서의 이제 안전성 검토, 그다음에 가설공사 안전성 검토,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해체공사의 그 이제 작업 계획서 관련해서 이제 붕괴 전도, 화재 동파, 폭발, 그다음에 이제 그 추락 낙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 8월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건축시공기사도 구주기술사, 건축사, 안전기술사와 함께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 가끔씩 올라옵니다. 건축시공기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 걸 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공기술사 관련해서 그 추후에 따시면 이런 업을 좀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다음 달 18일 날 그때 일요일 날 공개 강의할 때 제가 좀 질의응답을 좀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학원에 등록이 안 되신 분이 생각보다 많죠, 전국에.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올 수 있는 분은 그날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녹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이라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기술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대법원도 가고, 건축사협회도 가고, 뭐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다른 어떤 이제 강사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협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예시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공부하실 때 어떤 단계를 공부해라. 이런 것도 제가 2014년부터 2024년이니까 만 10년을 강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예열 온도는 이것도 결국은 철골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동절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녹색 박스로 되어 있는 탄소 당량과 예열 온도는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이거 제가 이렇게 판서마다 수업할 때마다 써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설교 문제 나오면 이거 그냥 거의 써야 될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예열시 유의사항 같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부분에서의 내용,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추후 시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잡혀 있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설공정 가기 이전에 여러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또는 BIM으로 다 적용시켜 봄으로 해서 그 설계상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문제점, 그다음에 공사비 증가 요인들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까지도 이제 안전의 불안전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건설 공사에서 위험성에 대한 대비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계속 발주하는 방식이 지금 계약 방식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제 몇몇 대기업 건설사에서 이렇게 계약 방식을 진행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CM사도 이걸 하고 계시고 광고도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조만간 시험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요 답은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골재 품질 인증. 이게 사실은 이제 순환골재, 그 다음에 재생골재 이런 말이 있는데, 재생골재를 처음에 말을 쓰다가 그 말을 없앴죠. 예, 그래서 이제 순환골재란 말을 이제 대체해서 쓰기로 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그 품질 인증 그 제도를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엔 작년에 있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순환골재를 썼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입회를 했던 대학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순환골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 굳이 그걸 말씀드리기보다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골재의, 전체 콘크리트의 75%가 골재고 그 75% 중에 30%가 장골재, 45가 굵은 골재인데, 굵은 골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장골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해사를 못 쓰게 했잖아요. 자연의 환경 보전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았죠. 뭐 그런 어떤 그 사실 이슈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문제들을 좀 봤는데, 뭐 합격 3일째 이거 제가 이거 정규직 그거 신년도 아니고, 이 합격 3일째는 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며칠 안 남았다 하더라도 이걸 보시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시고 매일 모의고사를 짧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즌 감각을 유지하시고, 지금은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지 마시고, 챕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골, 그다음에 총문 안전 있잖아요. 그거 먼저 위주로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뭐 계약제도부터 공부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기초공사 공부하지 그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용어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계약 제도가 안 나오잖아요. 턴키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빼고 시험 나올 것만 보고 가세요. 최근에 했던 것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남은 시험 나올 때 거꾸로 가시라고요. 안 나오는 쪽으로. 처음에는 공부를 2, 3주 전에는 한번 쭉 보시지만 그 뒤로부터는 시험 나올 위주로부터 거꾸로 우선순위부터 공부를 하셔라. 뭐 그렇다 해서 다른 어떤 시험에 적게 나온 챕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은 출제 유형을 보시거나 출제 성향을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모의고사는 매주 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간 내 답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시간 내 답을 다 못 쓰세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 내 답을 쓰는 사람 중에 이제 잘 쓴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5%, 10%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합격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 뭐 이게 제가 예상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대신에 출제 경향이나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 이제 요거 동영상 2개를 보시고 소설편, 영어편 보시고 그렇게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됐다 하면 나중에 또 댓글로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거는 나도 좀 반성을 해보고 좀 보완해야겠다 싶으면 좀 느낌 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개강 일정인데, 아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는 이제 공개 강의를 하면서 진행대업을 좀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하려면. 또 여건이 자기는 뭐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학원에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와서 한 번은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영상 강의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묻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오셔가지고 뭐 바쁘셔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못 올 거니까 그래서 수강은 안 됩니다 하신 분들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기 노력만큼 하신 만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좀 성취를 해 나가시는 게 뭐 저는 맞다 보고 있고, 그걸 돕는 게 제 보람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질의하시면서 제가 총론 강의를 하지만 좀 뒤에 좀 목이 아프더라도 그걸 지령대로 받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은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실은 종로학원에서 제일 큰 강의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판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판서가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든데, 수강생분들이 판서를 직접 해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하고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렇게 수강생들과 호흡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그래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강의를 멈추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게는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실 때 오셔가지고 저하고 만나보시면 뭐 좋겠죠.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가면 갈수록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뭐 굉장히 현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바쁘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고 또 마음을 굳건히 하셔가지고 설 연휴 이후에 18일 날 일요일이니까 그때 9시입니다. 9시 오셔서 하시고, 전화 휴대폰은 있는데 뭐 전화 주소 좋은데 가능한 문자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주시면 제가 짧은 거는 대답을 해드리고 안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래 2월 18일 날 개강할 때 그때 이제 공개하고 질의응답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조언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도 듣고, 뭐 저도 앞으로 또 강의를 하거나 또 다 요쪽에 관련된 협회 업무 또는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기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험 당일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 결국은 합격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길에 그런 합격의 영광이 있길 바라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